자, 이번 시간에는 해수의 순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해류는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해수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이 해류는 왜 발생하냐? 이유는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때문에 그렇다. 바람에 의해서 해류가 계속해서 순환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해류는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로는 난류, 두 번째로는 한류가 있다.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비교적 따뜻한 해류예요. 근데 이게 왜 따뜻한 해류냐면 저위도에서 수온이 높았었죠. 태양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많이 받는 부분이어서 저위도는 수온이 높았다. 그래서 수온이 높은 곳에서 흐르니까 따뜻한 해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흘러요. 그래서 차갑다. 고위도는 수온이 낮은 지역이었죠. 그래서 비교적 차가운 해류다. 그래서 이 해류는 주변 지역에 기온의 영향을 많이 미친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동해안 지역은 난류가 강하게 흘러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저위도 지역에서 따뜻한 해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류의 영향을 받아서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더 따뜻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해안 지역보다 비교적 따뜻하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주변에는 난류하고 한류가 모두 흘러요. 일단 가장 큰 해류가 난류인 쿠로시오 해류예요. 이 쿠로시오 해류는 북태평양의 서쪽 해역을 따라서 북쪽으로 흐르는 난류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에 생기는 난류들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밑에 나오는 황해난류, 동안난류는 쿠로시오 해류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면은 지금 아랫부분부터 쿠로시오 해류가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쿠로시오 해류의 일부가 서해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얘가 조그만하게 황해난류가 되는 거고, 그리고 동해안 쪽으로 올라오는 애는 동안난류라고 부른다. 그리고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이 화살표의 굵기가 해류의 세기랑 비례해요. 그래서 이 쿠로시오 해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 해류이다. 그리고 황해난류랑 동안난류로 분리가 되면서 조금씩 세기가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에는 한류도 있는데 한류는 북한 한류가 있어요. 지금 그림에 보면은 지금 이 북한 쪽을 타고서 내려오는 게 있죠. 이게 북한 한류다. 그래서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오고 있고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로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경수역이라는 게 있어요. 조경수역은 한류하고 난류가 만나는 곳이다. 지금 위에 그림을 보면 동안난류랑 북한 한류랑 만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조경수역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밑에 글로 다시 내려와서 위치, 우리나라에는 동안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는 동해안 형성이 된다. 그리고 계절별로 이 조경수역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진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여름에는 난류가 조금 더 강해서 조경수역이 조금 더 위쪽에서 생기고, 겨울에는 한류가 조금 더 강해져서 비교적 아래쪽에서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 그래서 난류의 세력이 강한 여름에는 북상한다고 표현하고 있고, 한류의 세력이 강한 겨울에는 남하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북쪽으로 상승, 그리고 남쪽으로 하강, 뭐 이런 식으로 알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조경수역의 특징이 뭐가 있냐? 바로 영양염류랑 플랑크톤이 되게 많이 있고,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함께 분포하니까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밑에서도 해수가 쭉 올라오고 위에서도 해수가 쭉 내려오니까 많은 영양분들과 어종들이 섞이면서 좋은 어장이 생긴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조석에 대해서 볼게요. 조석은 밀물과 썰물로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지고 낮아지는 현상이다. 갯벌이 생기는 게 이런 조석 현상 때문이죠. 그 밑에 조류, 조류는 조석으로 나타나는 주기적인 해수의 흐름이다. 밀물썰물에 의한 해수의 흐름을 조류라고 한다. 그리고 만조랑 간조라는 단어가 나와요. 밀물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아질 때를 만조라고 하고, 썰물, 다시 바닷물이 쭉 빠지면서 해수면 높이가 가장 낮아질 때를 간조라고 한다. 그래서 밑에 그래프를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해수면의 높이가 계속 달라지는데, 밀물에 의해서 만조가 됐다가 다시 물이 빠지면서 간조가 됐다가 다시 물이 쭉 들어오면서 만조가 됐다가 다시 빠지면서 간조가 된다. 그래서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약 2번 정도가 나타나죠. 그리고 이 만조와 만조 사이의 시간, 아니면은 간조와 간조 사이의 시간을 조석 주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조석 주기는 12시간 25분이다. 그러니까 만조였다가 다시 만조가 되려면 12시간 25분을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조차를 볼게요. 조차는 만조와 간조 때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다. 그래서 이런 조차가 해수면의 높이 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를 살이라고 하고, 높이 차이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시기를 조금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사리와 조금은 한 달에 약 2번 정도 나타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석의 이용을 볼게요. 첫 번째로는 조개 캐기가 있죠. 바닷물이 쭉 빠지면은 갯벌이 생기고 갯벌에서 조개를 캘 수 있다. 그리고 고기잡이를 할 때도 이용을 하고 전기 생산을 할 때도 이용을 한다. 조석으로 나타나는 조차나 조류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한대요. 발전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조차나 조류에 의해서 생기는 동력으로 전기를 생산시킨다는 거죠. 얘네들이 움직이는 운동에너지를 전기로 바꾼다. 그래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 갈라짐 현상. 조차가 큰 시기에 간조가 되면, 그러니까 썰물로 물이 쭉 빠지게 되면 특정 지역에서 바닷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원래는 길이 바다에 잠겨 있다가 물이 쭉 빠지게 되면은 길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